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이영 송실장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네. 빠밤. 네, 좋네요. 더우시죠? 좀 작게 웃어야 한가 봐요. 네. 웃음소리가 좀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듣고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묵음 처리할게요. 네네네. 이게 얼굴로 민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갈아드릴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네. 그 접근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지금 말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긴 네. 하잖아요. 접근 금지 가처분. 맞아요. 의뢰인분들이 이혼 사건 하실 때 접근 금지 가처분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혼 사건도 그렇고 요새 뭐 스토킹, 스토킹, 또 뭐 가정폭력, 가정폭력. 많이들 뭐 진짜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되게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진짜 제가 난감했던 상담은 남편이 때릴까봐 무서워요. 때린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도 그 폭행을 당하신 적이 없는데 때릴까봐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냐? 그럴 만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거나 뭐 이럴 때 곧 때리겠다 싶은 거예요. 약간 이 정도로 계속 싸우다 보면은 나를 때릴 수도 있겠다. 내가 약간 위협을 많이 느낀다.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싸울 때 막 약간 이런 거. 저 책상이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력이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을 할 정도가 되는지 이거를 법원에 소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좀 난감합니다. 제가 이거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이분은 원래도 이렇게 평소에 집착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불화가 있었던 거죠, 두 분이. 결국에 이제 와이프분이 못 견디고 나가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신 건데, 근데 이혼 소송 하시면서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급한 이제 비싼 옷이었을까? 이게 좀 무슨 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접근을 하냐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게 옷을 가지러 이제 옷가지를 가지러 옷가지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 옷가지를 가지러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빠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위험하니까 아빠랑 같이 가셨는데 이제 그날 이제 아빠 앞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자기가 사건이에요. 본인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놓고서 이제 접근을 먼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고 그랬냐고. 생각을 했는데도 설마 근데 그런 생각을 했나봐요. 20년을 사셨대 이분들이. 설마 이제 그리고 20년을 같이 살았으면은 집에 장검이 있는 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왜 있는 거야 집에? 그죠? 저 예전에 했던 닌자요? 사건 중에 있었어요. 장검이 집에 있는 집이요? 장검이 집에 있었는데 그거 제가 한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조현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악마가 씌었다 하면서 이제 칼로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 앞에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그런 위험한 물건이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집에 이런 위험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아버지도 되게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아빠가 진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옆에서 막 말리시고 그랬을 건데. 네. 많이 후회하시겠죠. 내가 왜 데려갔을까. 갔던 일을 후회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 맞아요. 또 근데 가정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정폭력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지는 못해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나온다 이렇지는 않은데, 접근금지 명령 받으시면 보통 그 마누라는 안 무서워해도 법원도 무서워해. 그래서 접근을 안 하셔 대부분. 네, 이제 명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접근을 좀 자제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겁이 좀 나서. 그렇죠, 겁이 좀 나죠. 근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아까 그분도 사실 본인이 접근한 게 아니고 이제 신청하신 분이 가가지고 당하신 건데, 제가 예전에 한 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이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와서 아내랑
아이들이 사는 집 도어랑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경찰 부르고 막 난리도 났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고청을 받고도 이 정도면은 상상이 돼요. 그 전에는 얼마나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래요. 그랬을지. 그래서 이제 위자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 그죠. 계속 찾아오고 또 계속. 괴롭히고 찾아오고 괴롭히고 하면은 진짜 이건 미칠 노릇이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음. 이게 또 근데 저희 이혼 소송 말고도 이 지금 아까 말했던 스토킹이나 뭐 맞아요, 데이트 폭력 맞아요. 범죄 이런 가정 폭력 범죄도 마찬가지고 네. 그걸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 폭력 사건에서도 이제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데 이걸 임시조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또 유선, 무선, 뭐 광선, 뭐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문자 보내지 보내지 말라는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야. 핸드폰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 찾아오지 말고.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이렇게 나가요. 부모한테. 예. 자녀들이 뭐 쉼터 같은 데로 간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쉼터로 가면 아이들 찾아가지 말 것. 아이들한테 전화하지 말 것.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 것. 왜냐면은 이제 막 아이들을 회유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막 모르잖아요. 협박하고 애들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쉼터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임시조치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전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에 침입한 거죠. 이게 왜? 이혼을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팽배한 것 같아요. 이혼했지만 저분이 아직도 이제 날 소유라고 하긴 좀 그런데 날 소속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그 굴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수차례 침입하신 거예요? 이분? 침입하고 흉기 휘두르고 막 이러셨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이혼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접근금지 명령 이혼이 끝이 아니야.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는데 그래도 무시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다 서치하다 보니까 그 떠오르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안전 이혼, 안전 이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떻게 해 이게? 최대한 그 어떻게 상대방을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떻게 왜냐면 접근금지 명령 뭐 받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있죠.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외고 일단은 좀 위험하다 하면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두시는 게 그래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니까 증거를 좀 수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가정폭력 당하셨다 하면 112에 신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좀 끊어두신다든지 하는 내용들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통화 내역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증거로 수집해 두시면 네, 112 신고 내역은 문서로 남는데 이거 보존 기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있다가 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112 신고하고 그 내역을 바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CTV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여자분이 가게를 했어요.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에 남편이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막 병 다 깨고 컵 다 부시고 막 하는 게 가게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이분은 그걸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안 하시게 됐는데 이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진다는 거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전주 김도연 변호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